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 한국 불교계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소년 특집 BTN 뉴스. 불기 2568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진행을 맡은 BTN 보도국 이은하입니다. 올해 한국 불교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도 광화문 광장 가득 전국 불자들이 모여 함께한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는 물론 미국까지 이어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대중화 원력을 비롯해 올 한해 교계 안팎으로 활발한 목소리를 내며 약진한 태고종까지 각 종단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계를 지켜나갈 때 온 국민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며 따라서 밝고 맑은 사회가 될 것이며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서 세계 최고의 국민, 최강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불자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 전국 3만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관아선 무차 대법회 이후 9년 만에 대형 법석으로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불교도 대법회를 시작으로 음악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남동훈 기자, 어떤 행사들이 이어졌나요? 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선 3만 불자는 물론 국민 모두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오계를 수지하며 실천하자는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오계란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즉 불살생, 불투도, 불사함 등을 말하는데요. 불교도 대법회에선 국민 오계가 선포됐습니다. 불교의 전통 오계를 전 국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하자, 신의를 지키며 심신을 맑게 하자,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 하자입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나의 마음 평안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다 함께 국민 오계를 지키자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개는 나고 죽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고 고통받아 건너는 배와 같고 병자에게 좋은 약과 같고 혼탁한 물을 맑게 하는 수청수와 같습니다. 이제 국민 5개에 대해 설합니다. 첫째,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는 국민 1계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입니다. 둘째,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국민 2계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보시행으로 나눔을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국민 3계로 신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하자입니다. 넷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국민 4계로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입니다. 다섯째,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국민 5계로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 하자입니다. 이러한 5가지 계율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교육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 지침이 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몸이 안락하고 나아가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계율이라기보다는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건데요. 남동우 기자, 수계대법회에 이어 승보공양법회도 봉행돼서 신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온 불교의 오랜 전통인 승보공양이 광화문 광장에서 재현된 건데요. 공양을 통해 내 것을 비우고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을 비워서 갈등과 대립의 벽을 허물어 상생 공동체로 향하는 서원이 담긴 법석이 마련된 겁니다. 공양물은 부처님 법이 전해져 내려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흙으로 빚은 바루와 가사가 준비되는데요. 어린이부터 청장년층까지 계층별로 구성된 공양단은 공양물을 이마에 정대한 가운데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공양계를 봉독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하여 열반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불자들이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며 나아가 승보 공양 법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사라져가는 존중과 존경, 공경의 문화를 살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승보 공양법회는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공경합니다를 사부대중이 다 함께 외치며 회항했습니다. 국제선명상대회도 같은 자리에서 열렸죠. 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선명상 대중화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취임부터 개발해온 선명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즉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명상이 사회 저변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선명상 센터를 설립하고 템플스테이도 연계하며 선명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흐름을 창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체계적인 선명상 실천법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선명상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위대한 실천,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VCR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쉬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바로 하루 5분 선명상입니다. 네, 무선 마이크를 착장하고 명상법을 실참하는 모습에서 저는 유명 IT 업계의 그 창업자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시대, 세대, 그리고 문화적 간극을 좁히기 위한 모습으로 새롭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세현 기자도 현장을 직접 취재했었죠. 행사 마지막까지 남아서 불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반응들이 그날 어땠나요? 네, 저는 당일 저녁 7시 불교도 대법회의 대미를 장식한 음악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명상 선포 축하 무대였던 만큼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의 무대로 시작했는데요. 특히 만소 스님이 수준급 랩을 보였을 때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기 가수 윤하와 아이돌 B1A4 등의 무대로 대중성까지 더하면서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은 확실히 불교가 이전보다 젊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교 하면은 조금 무겁고 좀 경건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지금처럼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이 더 많아졌으면은 불교를 조금 더 알리고 좀 가깝게 느끼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카고 하는 공연도 그렇고 뭐 아까 했던 힙합계 이런 거는 되게 불교계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도 돼 있고 되게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행사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불자가 아닌 제 지인들도 음악회를 봤다고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즐겼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의 야단법석 외에도 전후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제선명상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나요? 국제 선명상 대회는 환영 행사와 개막식, 지역 및 계층별 선명상 축제, 국제 컨퍼런스, 폐막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게 개막식이고요. 그 전날 봉은문화회관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막식 이후 전국 11개 사찰과 기관에서 선명상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로시조한 할리팩스와 팜로스님, 차드맹탕 같은 해외 명상 지도자들이 전국에서 불자와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선명상 대회는 국제 컨퍼런스로 회항했는데요. 이날 진우 스님을 비롯한 참가 대중은 UN 세계 명상의 날 지정 제안을 골자로 하는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진우 스님의 이런 선명상 대중화 원력이 한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 일정까지 동행 취재했는데 어떤 일정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진우 스님은 국제 선명상 대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 전통의 불교 문화와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조계종 대표단은 9.11 메모리얼 파크에서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미 동부지의 주지 스님들과 만나 현지 포교 현황을 청취했고요. 진우 스님은 6.25 참전 용사들이 있는 요양원을 방문해서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양자역학의 대가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와 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 존 카바찐 교수와 잇따라 대담을 했습니다. 한국 불교학 연구 활성화를 기원하며 예일대에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조계종 대표단은 UN 난민기구 뉴욕 사무소를 방문해서 20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을 전달했고 UN 사무총장에게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원각사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진우 스님은 방미를 기점으로 한국의 선명상이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요. 이 대담의 제목이 한국 선명상과 양자역학의 대화입니다. 즉 불교와 과학이라는 두 영역의 접점을 찾아서 한국 불교와 선명상을 널리 알리려고 마련된 건데요. 진우 스님과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의 대담을 통해 선명상과 양자역학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re's some great common elements between Zen Buddhism and quantum physics in that they both put great emphasis on the role of the mind.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담은 좀 어려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이 의미가 있었던 건 과학을 통해 불교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진우 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AI 시대의 젊은 층에게 무조건 불교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면 포교를 하는데 훨씬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 존 카바찐 교수와의 대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존 카바찐 교수와 대담을 통해 한국의 선명상이 무엇인지, 한국의 선명상과 마음챙김 명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일대에서도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었죠. 진우 스님이 아이비리그 명문인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건데요. 진우 스님의 법문은 쉽고 재미있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장점을 10분 발휘했는데요. 강연 중간중간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학생들이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강연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연의 백미는 학생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자 진우 스님은 즉석에서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기도 했고요. 진우 스님은 학생들에게 방아착 명상 등 한국의 선 명상을 소개하고 실참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행사 외에도 올해 내내 강의와 법회가 이어지면서 선명상 대중화에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진우 스님은 선명상 이론과 실천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강연을 했는데요. 또 젊은 층과 지식인들을 위해 서양 철학과 양자역학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강연에서 구체적인 선명상법도 소개했는데요. 5초 우선 멈춤 명상과 하루 5분 무시로 명상 등이 그것입니다. 조계사에서는 선명상 특별법회가 시즌3까지 이어졌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영진 스님과 월암 스님 등 수자들과 인경 스님과 서광 스님 등 명상 지도자들이 법문에 나섰습니다. 이런 선명상 대중화 세계화 노력이 최근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2월 21일을 유엔 세계 명상의 날로 지정했죠. 제가 좀 전에 국제 선명상 대회 컨퍼런스에서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지정 제안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우 스님 방미 때 유엔 사무총장에게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엔은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환영문을 발표하며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계기로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한층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계종의 올 한 해는 말 그대로 선명상 대중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일불 제자이며 특히 태고종은 임재정맥을 받으신 태고 보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계시기에 중국 스님들과의 관계는 형제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서 신교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계종뿐 아니라 주요 종단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고종의 약진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윤호섭 기자, 중국 불교계와 직접적인 교류에 나서며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상진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이후 온전하게 1년을 보낸 해입니다. 역대 종단사와 비교해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교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달 중국 불교계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태고종조 보우스님의 법맥 정통성 연구에 나선 겁니다. 중국 불교협회가 한국의 특정 종단과 이 같은 교류를 한 것부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태고종 대표단의 중국 방문에
수준 높은 의전을 제공하고 또 합동법회나 업무협약 체결 등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 현지 일정을 동행 취재했었죠. 눈여겨볼 만한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보우 스님이 주석한 북한산 태고사와 스승인 서곡청공선사가 법을 인가한 중국의 천호함의 우호교류 협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양국의 불교 우호교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법원루 건립불사도 그날 첫 삽을 떴는데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중국 불교계가 산꼭대기 작은 암자라고 볼 수 있는 천호함에 새로운 대웅전까지 건립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태고종과 절강성 불교협회, 호주시 불교협회가 함께 승가 교육과 불교문화 교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시 뉴스로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국 불교계가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태고종과 교류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고려시대 태고 보우 스님이 원나라 서곡청공 스님의 법을 인가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부처님의 법맥이 한반도로 전해진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불교계에도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법맥이 너희에게 이어졌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과거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파괴한 불교를 재건하고 세계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려는 밑작업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규모나 경제력 면에서는 미국과도 비교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에 비해 조금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선종의 뿌리가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의 불교 역사도 유서가 깊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문화강국 타이틀을 얻겠다는 보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올해 절강성에서 열린 제6차 세계불교 포럼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이자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할 정도로 국가적 관심도 높았습니다. 태고종의 내년 중국 불교와의 교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한국 불교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은 통리원장이 모두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통리원장뿐만 아니라 각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는 진각종에서는 총인, 총지종에서는 종령까지 함께 새로 선출됐고요. 총지종 종령지성대종사, 진각종 총인 덕일대종사,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그리고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 순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다 같은 4년 임기가 아니라 3년에서 5년까지 서로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이렇게 종단 지도자가 한꺼번에 바뀐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밀교 종단들의 활동은 사실 조금 미진했다라고 보이는데 내년 한 해에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진각종은 오는 2027년, 그러니까 이번 집행부 임기에서 창정 80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도들의 화합과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능원정사도 이를 인식한 듯 취임법회에서 진각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남겼습니다. 총지종은 종단 규모가 진각종보다는 작은 만큼 종단을 이끌어갈 승직자 수급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승직자 배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고민이 예상되고요. 이를 위해 일각에선 현재 3년인 통리원장 임기를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 양대 밀교 종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7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불교가 미래천년을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BTN 불교TV가 앞으로도 더 활기차게 방송 포교의 선두에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회암사 3열의 이조사 사리가 100년 만에 되돌아오며 올해 봄을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 회암사 사리 성보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해외로 어떻게 반출이 됐나요? 네, 먼저 회암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려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으로 거주하는 스님 수만 3천 명이었고 조선 초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수도 생활을 한 사찰로도 알려진 만큼 그 위엄은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상하게도 번영했던 회암사는 조선 명종 때 억불숭유 정책을 주장하는 유생들의 득세로 결국 폐사됐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회암사는 인도 출신 지공선사가 인도 최고 불교대학이었던 나란타절을 본떠 1328년 창건했고 제자인 나홍선사가 스승의 뜻을 받들어 1378년 중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5월 19일이었죠.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과 정광불, 석가불, 나홍선사, 지공선사 이렇게 한국 불교의 법맥을 상징하는 회암사 3열의 이조사의 사리가 환지본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됐다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옥과의 사리는 인도에서 시작한 부처님 가르침이 고려말과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상징과도 같습니다. 네, 다행히 회암사 사리는 되돌아왔지만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17만 점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해외를 떠돌던 회암사 사리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나요? 사리와 사리구는 1939년 보스턴 미술관이 일본 골동업자로부터 구매해서 소장하고 있다가 1972년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이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 조사하면서 국내에는 처음 알려졌습니다. 반환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2013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해 사리와 사리구 반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그러면서 협상이 본격 재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5일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해 논의 끝에 반환 협상을 완료했고 4월 16일 조계종 문화부장 해공 스님 그리고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등 종단 대표단이 미술관으로부터 3열의 이조사 진신사리를 인계받아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이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리이윤 고불식을 봉행했는데 100여 년 만에 환지본처이자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로 사리가 공개됐습니다. 네, 어렵사리 이렇게 사리는 모셔왔지만 사리구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리구의 정식 명칭은 은제동급 라마타평 사리구인데요. 원나라 티베트 불교 양식이 반영된 14세기 고려 예술작품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사리와 사리구를 일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지만 보스턴 미술관은 사리는 신앙대상물이라 기증할 수 있지만 사리구는 안 된다면서 결국에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 사리구를 반환 대신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리는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제작한 사리구 재현품에 봉안돼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한 금속 유물 전문가는 미술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가져와야 할 국보급 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불탑 모양의 사리구 안에 팔각지붕 형태의 소형 사리구가 들어있는 독특한 양식에다가 금속 세공기법도 정교해 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네, 성보인 사리에 이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사리구도 하루빨리 되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박성현 기자, 올해 시작과 함께 BTN에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BTN이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방송사 최초의 타이틀입니다. 올해 2월 BTN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 세계 상위 1%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매달 2만 명 정도의 신규 구독자가 발생하는 꼴로 명실상부 한국불교 대표 유튜브 콘텐츠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가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는데 BTN이 선두에 서달라면서 축하와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네, BTN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소식을 들은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수장들은 불교를 넘어 종교방송사 최초라는 의미 있는 성과에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불교가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BTN 불교 TV가 앞으로도 더 활기차게 방송 포교의 선두에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BTN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100만 달성은 앞으로의 포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주요 종교 TV 채널 중 단연 최초로 100만 구독자 달성이라는 멋진 성과를 이뤄낸 BTN 제작진과 출연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아서는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봄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와 지난달 불국사 회주 종상대종사, 금강선원 선원장 해거대종사까지 가르침과 덕화에 의지했던 어른 스님들이 잇따라 원적에 들어서 불자들의 안타까움과 상실감이 또 큰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축을 앞둔 지난 5월 1일 송광사 상일암 미소실에서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총림장으로 엄수된 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사부대중은 끝까지 지키며 스님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4일에는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이 입적하셨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8일 사부대중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불국사 회주 종상대종사의 입적 소식에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국불교 선지식들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사부대중은 눈물로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화합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르침과 수행을 이어서 내년에는 더 정진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후계는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이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이제 전 부대에서 이제 법회를 볼 때나 수계를 할 때 그걸 이제 제가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7대 군종 특별교구장에 취임한 법원 스님은 역대 가장 젊은 교구장으로 군포교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배수열 기자, 군포교를 다르게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부르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조계종 군승의무복무제도 활성화로 종립대학교 1, 2학년 학인 스님 3명과 졸업자 4명, 총 7명이 군승 의무복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외에 군종병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교육 이후 총 4명이 출가를 결심하는 등 출가자 발굴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가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병, 장병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인 만큼 미래불자 양성에 있어 군포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했나요? 네.
출연한 기자 가운데 가장 막내 기자로 올해 입사했죠. 그래도 군포교 기획보도를 진행하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요. 군포교 현장에서 어떤 현장들을 마주하게 됐나요? 사실 저는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6군단 불의사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1969년 한국 최초 군법당인 국방부 원광사가 만들어지고 같은 해 두 번째로 창건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청담대종사께서 직접 친필로 현판을 써주시며 포교 원력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55년이 지난 지금 이병장병 감소 문제 등으로 2년 전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내년부터 조금씩 육군단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될 예정이어서 군법당인 불의사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행처가 사라진다는 위기감 속에 군승의 원력을 조명하고 새로운 군포교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대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인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년 포교의 중요 거점인 군포교를 이어갈 군승장교가 없다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지금 군승장교가 미달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기구의 군승 파송은 최근 4년간 국방부가 요청한 숫자를 계속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년엔 국방부 요청 인원 20명 중 17명을 파송했는데 올해는 20명 중 7명을 파송했습니다. 게다가 장기 복무에 선발되지 못해 전역 후 재입대한 군승을 포함한 숫자라 사실상 신임 군승은 몇 명 되지 않는 셈입니다. 법당은 있지만 주지 군승이 없는 곳은 인근 부대 군승이 평균 2-3개의 법당의 법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대급 소규모 법당은 민간 성직자로 임명된 스님들과 지역 포교사단이 법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제한되는 곳은 신심 있는 군종병이 홀로 목탁을 잡고 법당 관리와 법회를 주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악한 현실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역대 가장 젊은 교구장, 법원 스님이 취임하면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나요? 법원 스님을 직접 만나 군승수급 문제 해결 방안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전역 군종병 대상으로 출가 가산점과 교계 취업 가산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종사관 후보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가자 후보생에겐 행자교육을 면제하는 등 출가 장벽을 낮추는 종단적 혁신이 필요하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외에도 미군의 사례처럼 군종장교 임관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0세까지 상향하는 등 국가와 지속적인 소통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로 군승 파송 56주년을 맞으며 군승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지금이 더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교계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 등 종단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배수열 기자도 현장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국회 앞에서 마주한 군과 경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한데요. 군복무 당시에나 보던 군용 차량과 군인들을 여의도 한복판에서 마주할 때는 한편으로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혹여 잘못했다간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빠른 선후배 기자들의 도움으로 취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불교 TV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현장에 가기 전에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급히 현장에 가게 됐는데 비상계엄 상황을 취재한 그 느낌은 어땠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역사책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처음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좀 허둥지둥했었는데 저희 같이 함께 동행했던 카메라 기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은 역사의 한 장면에 우리는 있는 거라는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추운 현장이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장이지만 또 우리 불교계에서 BTN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또 생각에 자부심에 취재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BTN 뉴스는 늘 현장에 있다 이런 네.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동국대 출신으로 그리고 또 올해 연등의 무대에서는 래퍼로도 활동을 했어요. 군종병으로 군포교 현장에서까지 있었던 배수열 기자의 내년이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배수열 기자를 비롯해 보도국 기자 모두 새해에도 불교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기치로 국민과 세계와 소통했던 조계종, 어느 해보다 두각을 드러냈던 태고종 등 불교 내부적으로는 물론 사회, 문화, 세계 각 분야에서 올 한 해도 제 역할을 했던 한국불교. 그 현장에 늘 BTN 뉴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BTN 보도국 기자들과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BTN 뉴스가 한국불교의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